옮겨다 주면 400만 원. 저는 해요.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마약이었던 거예요. 얼마나 억울하고 또 무섭고. 평범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는 기가 막힌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. 감독님, 뭐 보고 계시는 거예요? 감독님 무슨 영화 보고 계시는 거예요? 이 영화. 네. 감독님 뭘 이렇게 재밌게 보고 계세요? 영화요. 이거 그거잖아요. 전도연 선배님 나왔던 영화인데? 이거 저기구나. 집으로 가는 길. 네. 봤죠? 보셨죠? 절절하죠. 근데 나 이거 지금 봐도 좀 이건 마음이 안 좋아. 그럼요. 예. 이 영화가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했다라는 거는 아시죠? 알고 있죠. 네. 실제로 이제 그 공항에서 마약이 적발돼서 이제 억울하게 뭔가 이제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그런 얘기죠. 정확하게는 이게 남편 친구죠. 남편 친구가 원석이라고 하면서 뭔가를 줘요. 이거를 남미에서부터 프랑스까지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.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원석이 아니라 마약이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요. 와,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또 무섭고 그렇겠어요. 타국에서 말도 잘 안 통하는데. 맞아요. 근데 시작은 너무 간단한 거잖아요. 이거 원석 하나 옮겨다 주면 400만 원. 400만 원. 4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는 이건 뭐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뭐 아르바이트 정도로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? 그럼요. 그냥 가는 길에 어차피 오는 거니까 가는 길에 이거 가지고 400만 원 줄게 이러면 비행기 값 벌었죠. 네. 저는 해요. 이처럼. 그러니까 친척 또는 지인을 통해서 접근해서 많은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운반을 제안한 거죠. 아까 제가 보고 있던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의 모티브가 된 사건이었어요. 지난 2004년 10월 프랑스 파리 공항에서 주부 장모 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. 장 씨의 여행용 가방에서 코카인 17kg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. 처음에 너무 놀라서 눈물도 안 났어요. 믿기도 어렵고. 보석 원석이 든 가방을 전달해주면 400만 원을 주겠다는 지인의 심부름을 하다 장 씨는 평범한 주부에서 마약 운반책으로 운명이 바뀌었습니다. 근데 또 하필 그때 이 정수정 씨의 상황이 남편이 이 후배한테 보증을 잘못 써준 덕분에 하루아침에 이제 골방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. 그마저도 이제 또 월세를 못 내고 몇 달치 계속 밀리게 되고 막 그렇게 형편이 쪼들리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 400만 원이란 거금을 간단한 일로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거절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. 수용할 수밖에 없죠. 그리고 이렇게 마약 운반책으로 동원된 게 정수정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. 정수정 씨를 포함해서 4명의 한국인 마약 운반책들이 있었다고 합니다. 이 4명의 한국인 마약 운반책들은 각각 프랑스와 페루에서 코카인이 든 여행 가방을 운반하다가 세간에 적발됐습니다. 그런데 나중에 이 운반책을 모집한 일당을 잡아서 조사해 보니까 이 운반책들이 소지하고 있던 한국인 여권 사본이 100개나 있었다고 해요. 그러니까 그 여건으로 계속 추가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. 이 마약범들의 덫에 걸린 사람들은 마약 운반 혐의로 적게는 1년형에서 최고 10년형까지 받았다고 합니다. 특히 정수정 씨는 형은 1년형을 받았지만 구속 1년 4개월 그리고 보호감짤 8개월까지 해서 총 2년을 프랑스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너무 억울하고 힘든 것도 있지만 자책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. 뭐 애초에 이렇게 돈을 받고 남의 가방을 운반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떳떳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.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나를 범죄로 끌어들이는 미끼인지도 모르고 덥석 물었다가 어느 순간 범죄의 가담자가 되는 일이 우리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. 적의 수법을 제대로 알아야 피할 수 있고 또 막을 수 있겠죠. 나와 가족, 친구에게 일어날지도 모릅니다. 한 사람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검은 돈을 미끼로 한 범죄. 평범한 사람들을 범죄의 늪에 빠뜨리는 그들만의 수법을 낱낱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